자, 5강입니다.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요. 준비됐나요? 주제인데 주제는 어떻게 찾나 하면 한 문단의 주제는 topic of paragraph, 한 단락이죠. 단락의 주제는 저자가 토론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주제다. 근데 그 주제는 each person, place, object, event, or idea. Most frequently mentioned or referred to by the authors. 그래서 저자에 의해서 가장 자주 언급되어지는 사람, 장소, 대상물, 사건 혹은 생각이다 라고 플레밍 선생님이 Reading for Thinking이라는 책에서 오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제는 what,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는 주제는 뭐냐? what, 도대체 뭐냐? 그럼 메인 아이디어는 요지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데 주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플레밍 선생님이 한 게 좀 마음에 듭니다. 반복되는 거죠. 봅시다. 1번 보니까 beliefs, many partial beliefs, those beliefs are ours, that beliefs, a belief, belief. 다 belief이 나오죠. 답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좀 정식으로 찾아봅시다. 1번 보세요. 1번. 팔을 메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팔 없음을 메고 할게요. 자, when we hear story,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we look for belief. 우리는 이런 신념을 찾습니다. are being commented often. 언급되어지고 있는 신념을 찾습니다. 2번 봐요. Any story has many partial beliefs inherent in it. 어떤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 속에, 이것은 이야기죠. 많은 가능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지죠. 세 번째, 하지만 How does someone listening to a story?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those belief, 그런 신념을 찾을까요? 4번 보세요. We can find them by looking through the belief we already have.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by looking through, 훑어봄으로써 그걸 찾아요. 이 them이라는 것은 belief이 되겠죠. them도 똑같아요. 이 them도 them도 똑같습니다. 얘가 얘죠. We are not as입니다. concerned with what we are hearing. We are with finding what you already know that is relevant. 우리는요, 우리가 finding what you already know. 우리가 관련성이 있는 is relevant. 관련성이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are finding. 발견하는 것만큼 다시 we are with finding what you already know that is relevant. 관련성이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as 형용사 as를 기억하세요. as가 나오면 일단 형용사가 뭔지 때는 concerned잖아요. picture는 imagine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as understanders. 자, 이해를 understander, ER이 붙었잖아요. 이해를 하는 존재로서 we have a list of beliefs. 우리는
믿음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Indexed by the subject area. 주제에 의해서 indexed, 색인이 달려져 있는 신념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When a new story appears,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할 때 우리는 attempt to, 우리는 이제 찾으려고 시도를 해요. A belief of ours. 즉, ours. 이 ours는 our belief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어떤 거냐면 related to it. 그것과 관련이 있는 그것은 뭐예요? 앞에는 a new story가 되죠. 그런 새 이야기죠. 새 이야기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우리의 신념을 찾으려고 시도를 해요. When we do는 뭘 봤습니까? 앞에 있는 attempt to find를 봤겠죠. 우리가 시도할 때 we find a story. 우리는 이야기를 발견해요. attached. 붙어있는, 첨부되어 있는, 그런 믿음에 첨부되어 있는, 붙어있는 그런 이야기를 발견해요. 그리고 또 compare. 동사 연결되죠. 또 비교를 합니다. The story our memories to one we are processing. 우리가 processing, 처리하다, 다루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the one은 뭘 가리킵니까? 자, 이 the one은 앞에 있는 a story를 가리키죠. a story. 자, 이걸 두 줄을 한번 꺼볼게요. 두 줄이 아니라 꼬불꼬불을 꺼볼게요. 이때 a story는 세 줄로. 얘죠, 얘. 얘가 the one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do는 앞에 attempt to find, 찾으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그런 신념에 첨부되어 있는, 붙어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비교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 a story죠. 그 이야기하고 비교를 해요. Our understanding of the new story. 그래서 our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는 소유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our understanding 이렇게 하죠.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becomes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래된 이야기의 function, 기능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전명구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래된 이야기의 기능이 됩니다. 일단 we find belief, 우리가 신념을 하나 찾게 되고 이야기를 연결하면 우리는 더 이상 no further processing, 처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the search for other belief stops. 다른 신념을 찾는 것이 stops,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교재 그 34페이지입니다. 그쵸? 34페이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신념을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보면 a new story하고 an old story 이걸 순서를 바꾸면 답이죠. The use of an old story in understanding a new story.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 옛 이야기의 사용. 그래서 1번을 이게 a new story하고 an old story를 서로 바꾸면 정답이죠. 그렇잖아요. 이 결국 뭐냐 하면 The role of our existing belief in comprehend a new story.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존재하는 신념의 역할. 존재하는 신념이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답인데 1번을 답으로 만들려면
올드 스토리가 앞에 가고 뉴 스토리 뒤에 가면 답이 됩니다. 그쵸?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2번 보세요. 1번.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주제죠, 주제. 주제인데 이제 뭐가 이렇게 반복되는지 여러분이 자꾸 봐야 돼요, 이렇게. 컴퓨터라는 동사는요, 무엇과 무엇을 이제 혼동한다 그런 뜻인데요. 아유, 안 하려고 했더니 팔이 아파서 물 좀 마시고. 볼게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되시죠? As technological revolution gathers pace. 기술혁명의 gathers pace는 뭡니까? 속도가 붙다 이런 말이죠. 기술혁명의 속도가 gathers, 붙게 되었을 때 붙으면서 교육과 트레이닝, 훈련이 assert, 여겼습니다. To be the answer to everything. 모든 것의 답으로 assert, 여겨집니다. They are, 그들이 그렇다. They are,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they are 다음에 컴마가 있잖아요. 컴마. 여기 뭐가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The answer to everything. 얘가 빠졌죠. The answer to everything. 그것들은 뭐예요? 교육과 트레이닝, 그것들이 답이다. Answer to everything. 답이다. 하지만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우리는 그 문제를 이해해야만 돼요. 교육은 즉 더 많은 사람들을 to a much higher standard,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교육하는 것은 is vital, 중요해요. 4번. 그러나 또한 우리는 educate them differently, 다르게 교육해야만 됩니다. 5번이 주제문입니다. The problem, 문제는 뭐냐 하면 present extension. 현재의, 보세요. 현재의 확대, 뭐가 확대해서 교육의 확대를 말하겠죠? 현재의 확대는 is based on,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근본적인 오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오해라는 게 뭐냐면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즉 학구적인 능력과 intelligence, 지능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A와 B를 오해하다, confuse A with B 이렇게 되니까 학구적인 능력과 지능을 오해하는 거죠. 6번 봐요. 5번이 주제문이고요. 수년 동안 4 years, academic ability, 학문적인 능력이 has been conflated, 합쳐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conflated, 하나로 합쳐지는 걸 말합니다. 수년 동안 학문적인 능력이 지능과 하나로 합쳐져 왔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 이런 생각은 뭐예요? 앞에 있는 학문적인 능력이 지능과 합쳐진다는 거. 이런 생각은 has been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되어져 왔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into는 결과죠. 제도화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 제도화되어진 결과 testing system, 검증 시스템이나 시험이나 selection procedure, 선발 절차나 teacher education, 교사 교육이나 research, 연구가 되었습니다. 제도화되어서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 결과 7번 보세요. 7번. 그 결과 many highly intelligent people, 지능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have passed, 거쳐왔습니다. pass through. 교육이, 즉, 이 말이죠. 이
they는 앞에 있는 many highly intelligent people 이걸 봤죠. 그들이 aren't 다음에 intelligent이 빠졌습니다. 생략됐죠. 그들이 지능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여기 있잖아요. 이 feeling을 마치 분사구문처럼 해석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독해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분사구문처럼 해석을 해주면 깔끔하게 됩니다. 뭐뭐 하면서 앞에 컴마가 없더라도. 왜냐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 결과 많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을 have passed through 겪어왔다. 뭐라고 느끼면서 그들이 지능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그래서 많은 academically 자 이거는 스트레스가 academy academically라고 읽어야 되네요. Many academically able people 많은 학문적으로 able people 유능한 사람들이 have never discovered their other ability 다른 능력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답은 예죠. 예. 5번 문장을 한번 요약해서 쓰면 예죠. 이제 그 문제인데 학문적인 능력과 지능을 혼동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긴 딱 읽어보니까 주제가 이렇게 5번에서 이미 딱 나오죠. 그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생략하기 뭐가 됐냐 이것도 아는 게 중요하네요. 2번 볼게요. 2번 다음 글의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푸드 마케팅이 나오고요. 푸드 마케팅이 나오고 또 푸드 마케팅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food preferences, these eating pattern, food preferences. 그 다음에 human preferred taste food high in sugar and fat and salt. 이 두 개로 이렇게 이어져요. 주제가. 그죠? 제목 찾기도 좋고요. 주제 찾기도 좋고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번 봐요. 37페이지 여러분 교재요. 푸드 마케팅. 식품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것을 refer to. 언급합니다. 어떤 활동을 말해요. conducted는 ed가 붙어서 앞에 이걸 수식해주죠. 한 회사에 의해서 conducted, 수행되어지는 어떤 활동 그걸 이제 푸드 마케팅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뭐 식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을 언급해요.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활동인데 음식이나 beverage, 음료나 그 다음에 식당 산업 속에 있는 회사, 명사 전치사, 음식이나 beverage, 음료나 restaurant, 식당, 인더스트리, 산업에 있는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어떤 활동을 말해요. 언급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이하를 보세요. encourage purchase of its product. 이 it는 앞에 있는 회사를 가리키죠. 회사의 제품을 purchase, 회사의 제품 구매를 encourage, 장려하기 위해서, 다시 회사의 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식품이나 음료나 식당 산업에 있는 회사에 의해서 행해되어지는 어떤 활동, 내려 읽어도 되고 올려도 되고 가능하면 내려 읽었어요. 이렇게 음식 마케팅은 어떤 활동을 refer to 언급하는데 어떤 활동은 회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이고요. 이 회사는 이런 식품이나 음료 이런 식당 산업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결국 그 회사 제품의
구매를 격려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하세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 음식 선호도가 나왔네요. 이제 이번에. 1번은 그 식품 마케팅이 나왔고요. 2번은 food preferences 해가지고 식품 선호도는 develop at a very early age. 매우 이른 나이에 primarily 주로 learning processes. 학습 과정을 통해서 develop, 생겨집니다. 아하. 식품 선호도라는 게 나와요. 일단 확립이 되면 뭐가 확립이 돼요? 앞에 있는 food references가 빠졌죠? 일단 식품 선호도가 확립이 되면 이러한 eating pattern, 식사 습관은 difficult to change, 바꾸기 어렵다. 사실 이 difficult라는 건 형용사잖아요. 쉽다, 어렵다라는 형용사인데 사실 이 change에 이 목적이 있잖아요. 원래 change의 목적이 뭐냐면 얘가 지금 얘예요. 얘가 앞으로 이동했거든요. 원래는 뭐 it is difficult, 원래는 이렇게 됐잖아요. 원래는 it is, 글자 좀 작게 할게요. difficult to change. 글자를 좀 바꿀게요. 요거를 한 7%. change these eating pattern. 원래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된 문장인데 F 빠졌네. 원래 에리 뭐 스펠링이 잘못됐네. difficult 맞는데 왜 이렇게 떠죠? 왜 이렇게 떠나? 맞는데.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se eating habits. 이렇게 이제 to절의 목적어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목적어 상승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앞에 품사가 쉽다, 어렵다라는 형용사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to절에 있는 이 목적어 있잖아. 얘가 문장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요렇게. 이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목적어 상승이라고 해요. 아마 1학년 때는 안 했을 텐데 목적어 상승, 이게 이제 문장이 길어질 때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사 패턴을 하면 더 깔끔하게 돼요. 이제 목적어 상승 알았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왜 선생님이 하는지. 이런 식사 패턴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을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있다 이렇게 왔거든요. 이걸 목적 상승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에 또 가르칠 기회가 있겠죠. 일단 확립이 되면 이런 식사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 Parents, 부모님들이 key influence in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부모님들은 음식 선호의 초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outside influences, 외부 영향력은 비컴됩니다. 점차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특히 during middle childhood or adolescence. 특히 그 외부 능력이 유년기 중반부와 adolescence, 청소년기에는 더 중요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다시 이제 푸드 마케팅 얘기가 나와요. 5번에 이 식품 마케팅은 프로모트, 정진시킵니다. 홍보합니다. 뭘 홍보해요? highly desirable, 매우 바람직하다는 뜻이죠. 먹고 싶지만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 unhealthy한 제품 있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은 제품들을 젊은이들에게 프로모트, 홍보를 해요.
식품 마케팅.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지?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있나요?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같은 게 있네요. 네. 오버 엑스포저, 지나친 마케팅. 그죠? 식품 마케팅에 대한 오버 엑스포저, 과도한 노출은 present, 제시합니다. Public health issue to use. 젊은이들에게, public health issue라는 것은, 공중보건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Public health issue. 보건 문제가 제시된다는 거죠. Unlike tobacco, alcohol consumption. 담배나 술 소비와는 달리 젊은이들은 do not need to run, 데디아를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Consuming these food. 이러한 음식을 consuming, 섭취하는 것이 reward는 보상을 준다,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을 배울 필요는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선호합니다. 음식의 어떤 맛, high in sugar, fat and salt. 태어나면서 인간은 설탕이나 지방이나 소금의 맛을 선호해요. 다시 말하면 그 음식은 가장 흔하게 advertised, 광고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effect of A on B라는 수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수거거든요. effect of A on B라는 수거는 대단히 유명한 수거고요. 모의고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품 마케팅이 음식의 선택을 forming, 만드는 데 끼치는 영향. 답이 3번입니다. 아, 이 문제 되게 좋네. 그렇죠? A가 B에 미치는 영향. A는 녹색이고요. B는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2학년 수준에. 3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When one or more Orions merely working along. wildebeesters. wildebeest라는 게 누구냐면 이게 영양이라고, 영양. wildebeest 알죠? 양은 양인데 좀 뿔 달린 큰 양 있잖아요. One or more lions, 한 마리 이상의 사자가 단순히 walking along, 걸어갈 때 wildebeesters, 영양은 raise their heads, 한 마리만 걸어가는데도 고개를 들고 cock their ears, 귀를 쫑긋 세우고 snort, 코를 킁킁 대고 때때로 stamp, forward, 앞다리를 stamp, 쾅 구른단 말이죠. This signal, 이러한 신호, 예를 들어서 머리를 들고 cock the ears,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앞다리를 구르는 거, 이러한 신호는 alert. herd, 무리죠. 동물의 떼, 무리에게 alert, 경계태세를 취하는 거죠. wildebeest는 얘가 주인공인가 봐. They stop their constant snoring. 부단하게, 보세요. 계속적인 코를 끙끙대리는 것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뭐 할 때? 사자가 나타나면 코를 끙끙대리는 걸 멈춘대요. 근데 여기 quailing은 분사구문이잖아. 예? 주어는 누군데요? wildebeest, 영양이잖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a pool of silence. pool of silence는 정적이죠. pool은 우리 수영장 같은 데인데 정적의 수영장 하면 이상하잖아. 정적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정적이 가득한 공간, pool of silence는 as effective, 이 형용사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형용사 노랗게 칠해볼게요. 이 형용사를 잘 기억하세요. as 형용사 as, an alarm snort,
경고로 코를 끙끙거리는 것. 특히 밤에 경고로 코를 끙끙거리는 그만큼이나 stimulus, contrast. 뭡니까? stimulus라는 것은 어떤 자극이죠, 자극. 그쵸? 그 다음에 contrast는 대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큼, 즉, alarms note. 그러니까 이제 경고로서 코를 밤에 킁킁거리면서 내는 그만큼 효과적인 스티뮬스는 자극이죠. 그죠? 효과적인 자극입니다. 컨트레스니까 대비를 이루는 자극입니다. 얘는 형용사예요. 자, 여기는 내가 형용사라고 딱 해놓을게요. 그럼 이런 거 해석할 때 밤에 코를 끙끙거린 것만큼 효과적이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밤에 코를 끙끙거리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이다. 즉, A stimulus contrast는 자극적인 대조잖아요. 그죠? 밤에 코를 끙끙거리는 것이, 즉, a full of silence는 막 침묵, 아주 정적이 넘치는 침묵. 앞에서 얘가 이제 코를 끙끙거리는 것을 멈추잖아요. 사자가 등장했을 때 뭐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군사구문 정적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근데 정적이 가득한 공간은 어떤 자극적인 대비를 만들어내는데요. 자극적인 대비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alarm snore, 밤에 코를 끙끙대는 것만큼이나 자극적인 대비를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다. 우리말 하기에 좀 그런데. prey는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희생되는 것. 여기서는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wildebeest잖아. 되게 이 희생되는 것, 먹잇감이 되는 동물, 이 wildebeest죠. 얘는 predator. 여기서 누구예요? 사자. 이 빨간 거는 wildebeest고 predator는 사자예요, 사자. 그죠? 포식자죠. 포식자를 봐요. It is 앞에 있는 포식자, predator입니다. predator, 포식자가 움직일 때까지.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접근합니다. 이 대인은 누구예요? wildebeest지. 때때로 이 먹잇감들은 approach it. 이것은 누구예요? 포식자, 사자에게 접근하여 keep it under observation. 사자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계속해서 keep it under observation. 그 첫 문제는 observatory잖아요. 여기서 왔습니다. This is called curiosity or fascination. 이것들은 호기심이나, 원래 fascination은 이제 막 매료되는 거죠. 매혹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노려봄이라고 의역을 했네요. 호기심이나 노려봄이라고 합니다. 6번 보세요. 만약에 사자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누구예요? 영양이죠. 그들을 향해서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면 그 동물들은 may fear, 막 도망가는 거죠. fear은 이제 여기서는 차바퀴도 있는데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wheel이 바퀴죠. 바퀴인데 얘가 이제 동사로 쓰면 바퀴를 달다, 움직이다, 밀다, 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wheel이 바퀴에서 왔으니까요. 그러면 그 동물들이
방향을 돌려서 몇 미터 풀리 달아나고 그리고 look again 다시 봅니다. keeping은 분사구문이에요. 주어는 얘고요. 뭐뭐를 유지하면서 이 말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약 한 50m에 있어서 사자와의 거리를 유지 그들 자신과 between A and B니까요. 여기 보면 between A and B죠. 그들과 사자 사이가 약 한 50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는 분사구문 유지하면서 It helps to keep sight predator that is mainly dangerous when it is hidden. 그것은 도와줍니다. 이 말이죠. 포식자를 keep sight of 계속 보도록 도와줍니다. 주로 when it is hidden 숨어 있을 때 그죠? 위험한 그렇잖아요. 포식자가 숨어 있으면 얼마나 위험해. 딱 나와 잡아먹히는데. 그러니까 이 it은 predator를 가리킵니다. 이 it은 앞에 있는 predator 포식자를 가리켜요. 포식자가 숨어 있을 때 dangerous 위험한 그 포식자를 계속 보게 도와줍니다. 대조적으로 prey 그 먹잇감은 대개 follow wild dog 보세요. hyena 야생 덜개나 하이에나를 뒤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 앞에 있는 그 야생개나 하이에나를 가리키죠. 얘들은 이 말입니다. 얘들은 hunt often이 개방적으로 드러내놓고 사냥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defenses wild beast against predator 포식자에 대항한 즉 대항하는 영향의 방어책 이 against라는 게 뭐뭐에 대항하여 뭐 하늘을 뭐뭐에 기대어서 뭐뭐를 배경 삼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번 힘내서 합시다. 4번 볼게요. 4번은 무슨 소리지 이거? 4번은 이제 그 포크송이 많이 나오네요. 이름 포크송, 포크송 이렇게 돼 있네요. The idea that 추상명사 보충절이네요. 포크송이 product of nature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생각 동격대절입니다. 포크송이 자연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play an important 보통 이제 play a role인데 여기서는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n the lives of musical nationalism 민족주의 여기서 이제 민속음악이라고 그러죠. 민속음악 그렇죠? 라이즈는 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nationalism 음악적인 민족주의 하지 말고 민족주의 음악적인 nationalism 음악적인 민족주의의 라이즈 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 떠오르는 것 부상하는 것 it was part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그 생각의 컴플렉스 복합체다. 컴플렉스한 게 생각나네요. 보통 지하 1층 지상 1층 뭐 2, 3층은 상가고 그 위에 이제 아파트 있는 걸 우리 주상복합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하면 apartment complex거든요. 그걸 이제 apartment complex라고 합니다. 주상복합 단지. 여기서는 이제 생각의 복합체다. 그걸 생각의 복합체는 complex of idea라고 하죠. 어디에서? at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 낭만주의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생각의 복합체의 일부다. part. 그래서 이제
German Romantic Movement, 그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서 그 민요를 우리 폭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 아리랑 같은 것도 폭송 아닌가? 그 민요는 was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expression of the purely human, 순수하게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여겨졌단 말이죠. instead of being universal. 그래서 그게 그런 그 보편적으로 되는 것, being universal은 보편적으로 되는 거죠. 보편적인 것 대신에 그 표현은 여겨졌습니다. vary from one nation to the next.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vary, 바뀌는 것으로 여겨졌다. 나라마다 바뀐다. vary, 변한다. 이렇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그 포크송 있잖아요. 민요는 was considered 4번입니다. was considered 여겨졌다. reflection of a particular mystical characteristic of people.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원래 사람은 복수잖아요. 근데 어나 더 관사가 붙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민족. 미안합니다. 뜻이 바뀝니다. 원래 이제 people, all the people. 근데 이 관사가 붙으면 뜻이 변해요. 민족으로 바뀝니다. 민족으로 바뀌어요. people이. 그래서 여기는 민족이란 뜻입니다. 한민족, people. people 혹은 또 peoples 이렇게 되면 뜻이 바뀌죠. 민요는 한민족의 아주 특이한 미스테리어스, 신비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was considered. 그런 뜻입니다. 그 민요라고 하는 것이 한민족의 아주 특별한 신비한 특징을 reflection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to go back to the time immemorials. 아주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여겨지죠. 그쵸? 우리나라도 코리아 한상국이 있잖아요. In this game, 이런 책에서 Division of Mankind, 그 인류가 into the nation, 여러 나라로 분열되는 것은 natural fact,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말이죠. 6번 보세요. Every nation.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was said to 이렇게 말해집니다. 가진다고. 그 it는 앞에 있는 민족을 가리키죠. 자신의 깊이 뿌리 박힌 identity,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지죠. it는 앞에 있는 nation을 맞췄고, 민족의 national soul입니다. 민족적인 정신. 그게 얘는 동격이에요. 얘하고 봐요. 얘랑 얘는 동격이에요. 동격. 명사 커마 명사니까. 그러니까 자신만이 깊이 뿌리 박힌 정체성이 민족적인 정신입니다. 7번 봐요. 이 포크송은 was believed to be the cleanest expression of a national character, a typical feature, enshrined in every nation. 이 민속음악은 뭐라고 믿어지냐면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뭐? national character, typical feature. 자 봐요. 이 민속음악은 민족적인 특징의 가장 clearest, 가장 분명한, 최상급을 썼네요.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민족적인 특징의 가장 분명한 표현인데 그게 뭐냐? 이 컴마죠. 얘하고 얘 또 동격이야. 얘랑 동격입니다. 얘랑 얘가 동격이야. 그렇죠? 이게 뭐냐?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특징. Enshrine in every nation. 모든 민족 속에서 소중히 간직되는 전형적인 특징. 그게 뭐냐면 민족적인 특징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라는 거죠. 얘 두 개도 동격입니다. 얘랑 얘가 동격이에요. 명사, 명사니까. 얘도 얘랑 얘가 동격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이거? Build that. 민속음악이 민족적인 정체성, identity, 그걸 나타낸다. 결국 민속음악은 민요죠, 민요. 민요가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포크송에 대한 거죠. 포크송이 뭐다? A는 B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마지막 6강을 쌤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